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 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2025년 운전직 공무원 서울시 도로교통 법규 해설 특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1월 달 대구 부산이나 2026년 운전직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출제 기조를 알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해설 특강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PPT 만든다고 오늘 밤샜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이 좀 캥캥합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신설된 내용이 각 지역별로 꽤 나왔죠.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음치.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 장치가 시험 문제 나왔죠.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벌칙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025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문제 20번 보호구역 실태조사 역시 신설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로교통 법규 출제 분포도에 대해서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3장, 8장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2장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서 무려 이렇게 여러분들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제면허증 출제가 되었고요.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벌칙이 10문제 중에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법제 여러분들 148조의 2가 음주운전의 벌칙이 되겠죠. 법제 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총평을 한 번 더 본다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들 중정도입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꼼꼼히 학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은 충분히 중상으로 느낄 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벌칙이 무려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기본 이론 강의로 기초를 충분히 다지고 300제로 문제풀이를 진행했다면 문제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9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고 진아쌤이 사료됩니다. 문제 20번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러분들 사투리로 유도리란 말을 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센스를 발휘한다면 이 20번 문제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5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해설 특강 문제 1번 음주운전의 여러분들 벌칙에 대해서 보시죠. 음주운전 벌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의 벌칙 같은 경우에는 1, 5만 숙지하면 되네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네요. 서울시 문제 1번에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은 2512 바로 여러분들 문제 확인해 보시죠. 문제 1번 보기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의 처벌 규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나에 들어갈 알맞을 말 25 서울시 문제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문제 2번 보시죠. 시행규칙 19조 자동차 등의 속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봅시다.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상, 공,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는 50 이내, 편도 1차로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60 이내, 편도 2차 이상의 일반 도로는 80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고 속도는 90, 최저는 30이라고 보시면 되죠. 고속도로 보시죠.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80이고 편도 2차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용, 승합 1.5톤 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100, 1.5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80입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편도 1차근, 편도 2, 3, 4, 5차근 최저 속도는 모두 얼마다? 시속 50km라고 기본 이론 강의 때 목에 피 터지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하시고 문제 한번 보시죠. 시행규칙상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눈이 20mm 이상 쌓이거나 노면이 결빙, 얼어붙었거나 가시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가장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은 여러분들 1번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고 속도는 80이 아니고 90이 되겠죠.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100이 아니고 80입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다. 노면에 습기가 있다.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2번에 1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출제 예상 키워드 보시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의 조치 내용이 나와 있죠.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로 시속 얼마?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얼마?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다음 각호가 뭡니까?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요하네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을 말 30입니다. 3번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볼까요?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제9장 국제면허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시도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시킬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국제면허증,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의 유효기간, 우리나라 사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면허증을 만든 날,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국제면허증을 여러분들 만들 수 없는 면허증이 우리나라에 딱 2가지 면허증이 있죠. 첫 번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국제면허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습운전면허도 국제면허증을 만들 수가 없다. 참고하시면 되네요. 다음 내용 볼까요? 국제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국제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발급받은 사람은 법 제80조 제1항이 뭐냐?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국제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면허증에 여러분들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자국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그랬으면 틀렸습니다. 국제면허증 볼까요? 자, 확대해 보시죠.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본면허증 사용 차량은 채우면 기재 차량에 여러분들 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4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우리나라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한다. 국제면허증을 만든 날,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5번 보시죠. 시행규칙상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겠는 도로의 기준에서 총주행거리의 최소 길이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도로주행 총주행거리는 5km 이상입니다. 도로주행 시험장마다 4개 이상의 노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A 코스를 뽑으면 나머지 사람도 다 A 코스로 도로주행 시험을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로주행, 주행길이 최소 길이는 5km 이상이다.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6번 보시죠. 제2장 보행자의 토행 방법 너무 중요하네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이렇게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이렇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하는 게 맞네요. 2번,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죠. 4번,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시 문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럭키 7 보시죠. 교통당석. 진아쌤, 학회 간 지가 2년, 3년이 지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신호 기다릴 때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비슷한 정비불량 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여러분들 교통단속이니까 6개월 여러분들 200이 되겠죠.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등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비슷한 정비불량 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6개월 200.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1년 300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해설 특강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1년 300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 명칭 사용하는 교통강사는 음치 곱하기 3개가 되겠죠. 3년 700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우리 도로교통법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68조 제1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번 5년 1,500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벌칙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조치 방해 신고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200입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7번에 키워드 교통단속 나왔으니까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6개월 200 기본 이론 강의하면서 300제 하면서 여러분들 노래 엄청 많이 불렀을 겁니다. 문제 8번 보시죠. 야간 운행 시 등하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내용 한번 보시죠. 야간 등하 여러분들 자동차만 숙지하면 되죠. 전, 차, 미, 번입니다.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 되네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 미, 전조등, 미등입니다. 견인되는 차가 지금까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당연히 올해 서울시에도 출제가 되었네요. 견인차가 여러분들 전조등을 켜놨기 때문에 견인되는 차는 전조등을 제외한 차, 미, 번을 켜시면 되네요. 노면전차는 여러분들 누구 불러야 됩니까? 미실이 불러야 되겠죠. 전, 차, 미, 실은 실내 조명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나 밤에 앞에 차 또는 노면전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나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 전부 다 전조등 밝기를 비세 방향을 아래로 유지하고 비세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 하는 경우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보시죠. 시행령상 밤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화 조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견인되는 차 그랬으니까 전조등을 제외한 차, 미, 번이 맞네요.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 되는 것이 맞네요. 3번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4번 도로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비상표시등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8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문제 9번 보시죠. 도로주행 운전면허 시험관의 준수사항 여러분들 기본 이론교육하면서 도로주행 준수사항 여러분들 제가 5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관의 준수사항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 3번째 제가 별표도 해놨고 이렇게 다른 색깔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 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세요. 다음 순번이 맞습니다. 다음 번호의 응시자 문제 보시죠.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시험관이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때 준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시험을 실시하기 전 시험 진행 방법 및 실기억되는 경우 등의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할 것. 아하! 앞번호가 아니고 다음 번호입니다.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 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3번 볼까요?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4번에 시험 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앞번호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서울시 문제 10번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시죠.
시행령상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위탁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론교육할 때 보호구역 실체조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아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호구역의 실태조사의 업무의 위탁은 뭘까요? 한국도로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지자체 출연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정관이나 규약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여러분들 영리법인이라고는 없습니다. 비영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나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비영리법인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영리법인 그랬으니까 조금만 센스 있으면은 영리법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10번 보시죠. 시행령상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에 일부 위탁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맞고 정관이나 규약 등의 교통안전에 대한 업무의 사업 내용으로 정한 여러분들 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입니다. 2025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파이널 문제 10번의 정답은 보시다시피 2번입니다. 시험 보신다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운전직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반려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로써 2025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해설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